기아가 내일을 잡는 데 성공했어요. 구단에서 이제 언론에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멘트들을 보면은 네.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으면 그런 멘트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쉽지 않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라고 나올 때 나오는 멘트는 뭐예요? 뭐 쉽지 않다고 보여줘. 아예 예, 그냥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왜냐하면 아니고 그냥 아니야. 왜냐하면은 자, 그러면은 FA 스토브리그로 이야기를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은 가장 최근에 많이 나온 기사들 외국인 선수 계약 소식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계약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SSG와 두산 그리고 키움이 외국인 선수 구성 일단 다 마쳤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구단들도 빈자리를 채워가는 분위기인데 오늘은 나름 빅뉴스입니다. 기아가 내일을 잡는 데 성공했어요. 네. 뭐 이거는 제가 작가님한테 사전에 정세영 기자하고 제가 이렇게 예측한 거 같이 좀 띄워달라고 했는데 준비가 안 됐네요. 네. 그 당시에 제가 이거 한 2주 전, 3주 전에 맞아요. 방송했었잖아요. 그때 정세영 기자는 아주 자신 있게 내일은 메이저리그 복귀한다, 네. 미국 간다 그렇게 그렇죠. 했고 저는 구속은 조금 못 미치지만 네. 필살기가 확실하기 때문에 네. 눈독 들일만하다 충분히. 네, 아주 자신 있게 미국 네. 간다 그랬고 저는 잔류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 당시에 단장님의 잔류 가능성의 근거는 뭐였어요? 저는 우선 그 작년 패디하고 비교했을 때 내일은 좀 떨어진다는 거죠. 평가 자체가. 그러니까 패디하고 비교하기는 좀 어렵고 지금 사실 NCA는 하트하고 비교해도 하트가 좀 위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봤을 때는 스플릿 계약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우 조건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패디처럼 뭐 2년에 1,500만 불 이렇게 조건이면 뭐 못 잡죠, 한국에서. 그렇죠. 그런 조건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잔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내일이 이제 한국 시리즈에서 그 좀 투혼에 그 선발 피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턱관절 부상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진정성을 놓고 봤을 때 잔류 가능성이 좀 있어서 저는 50대 50 가능성을 제기했고 그 당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기아가 200만 불 가까이 쓸 수도 있다. 네. 200만 달러 가까이.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내일을 잔류시킬 수 있다. 기억나시나요? 정확하게 기억나요. 200만 달러 가까이 쓸 수도 있다. 그 명심하셔야 되는 게 제가 네. 그렇게 귀 기울여 듣지 않아요. 기상청 이야기를. 네. 근데 나쁜 얘기는 기울여. 그럼요. 저는 이제 제가 물 수 있는 것만. 요거는 딱 물어야겠다 싶을 때. 그래서 180만 달러 썼잖아요. 그렇죠. 거의 200만 달러 네, 썼죠. 그러니까 이거는 네.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자, 기아 팬들은 진짜 가슴을 쓸어내면서 네. 박수를 칠 만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뭐 베르세르크님도 내일 재계약 살펴보려고 이렇게 기사를 살펴본 적 처음이었어. 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루팡 내일은 한국을 좋아해. 투수 중 1등 180만 달러 재계약함. 야, 그래서 일단은 성공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기아 입장에서 보면은 내일은 당연히 잡아야 하는 카드였고 반대로 소크라테스가 좀 애매모호하단 말이죠. 네, 저는 다른 선수로 교체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최근에 KBO 리그의 외국인 선수 영입 사례를 보면은 조금 수준이 높아요. 과거에 비해서 네. 좋은 선수들이 지금 많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아도 소크라테스보다 좀 윗 수준의 선수를 영입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의견들도 내일에게 총액 180만 불 줬으면은 나머지 외인 2명은 좀 가성비를 맞춰야 할 듯이란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아니요, 저는 기아 입장에서는 네. 좋은 선수를 뽑지 않을까 싶어요. 돈 더 쓰고. 왜냐하면 지금 소크라테스 바꿀 수도 있고 라우어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두 선수가 다 신입 외국인 선수면 100만 달러 상한선에 걸리니까 그 두산처럼 100만 달러 그런 개런티 다 보장해주고 좋은 선수 잡을 수 있겠죠. 그래 봐야 합치면 380만 달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400만 달러 그 상한선에 그 안쪽에 들어오는 거죠.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김도영님이 계산을 해주셨는데 저게 맞을까요? 180억 썼으니 220억 남은. 그러니까 180만 달러 썼으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100만 달러 두 명을 기존 용병은 440만 불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네. 기존 외국인 선수는 예. 재계약을 하면 한 번 그러니까 할 때마다 10만 달러가 또 올라가요. 이게 인상이 예. 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그게 그 팟이 그러니까 캡이 예. 올라가는 네, 거죠. 예.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내년이 4년 차가 되니까 네. 그러니까 30만 달러가 더 올라가는 거죠. 네. 재계약을 한다면. 라우어도 재계약하면 10만 달러가 올라가고. 네. 그러니까 라우어하고 소크라테스 재계약하게 되면은 그 캡이 440만 달러가 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네. 네. 저기도 있잖아요. 저 이번에 내일도 10만 내일도 달러 있을까요? 올라갔죠. 네. 네. 그러니까 450만 달러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소크라테스 오늘 나오는 의견들은 일단 소크라테스 교체해야 된다. 네. 라는 게 중론인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를 유지하자는 의견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도 나아지고 있고 네. 슬로우 스타터긴 하지만은 꾸준하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약간 이건 너무 정에 호소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승 멤버지 않냐. 뭐 이런 네, 뭐 부분도 그럴 있고. 수 예.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외인으로서 한국 팀에서 보여주는 좀 그 이제 융화, 네. 친밀감도 또 따르고. 네. 그리고 극소수의 의견이지만 응원가를 못 버리겠다. 네. 소크라테스 응원가 못 네. 버린다. 누가 인기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네. 그런 거가 있는데 아무래도 실력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지난번에 다른 방송에서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그 KBO 리그 외인들을 쭉 이렇게 일렬로 세워놨을 때 소크라테스가 사실 하위권이잖아요. 네, 그렇죠. 성적면으로 봤을 때. 저도 소크라테스가 기아에 처음에 왔을 때 저희가 SSC에서도 그게 상위 랭크는 아니었거든요. 그 선수가.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외국인 선수를 보지 않을까. 네. 기아가 또 한국 시리즈 2연패를 노리는 구단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까 개판도님이 재미있는 댓글 남겨주셨는데 네. 내일 재계약은 기아가 용병농사 절반은 성공한 거라고. 네. 그렇죠. 네. 네, 좀 어려운 숙제를 해결한 겁니다. 그러게요. 네. 저는 솔직히 좀 넘어갈 가능성도 꽤 높다고 생각했거든요. 미국으로? 예. 네. 왜냐면은 물론 그건 너무 이거 마지막에 한국 시리즈에서 보여준 임팩트가 너무 커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네. 와 저 정도면은 욕심낼 법한데. 네. 그리고 이제 본인도 이제 본인의 고향이다 보니까 돈을 좀 줄이더라도 혹시나 오퍼가 온다면 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를 좀 네. 귀담아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저는 가능성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출 만한 거는 제가 잘 안 듣고 이제 틀릴 만한 것만. 그러니까 정세영 기자 말만 잘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정세영 기자 놀릴 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니 가능성이 있었어요. 음. 네, 분위기가 있잖아요. 예, 구단에서 이제 언론에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멘트들을 보면은 네.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으면 그런 멘트가 잘 안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런 식의 멘트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 대충 감이 와요. 어조가. 네. 그러면은 좀 이거 쉽지 않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라고 나올 때 나오는 멘트는 뭐예요? 뭐 쉽지 않다고 그렇죠. 아예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왜냐하면 도 아니고 그냥. 아니야. 왜냐하면은 그렇게 이게 좀 얘기를 해놔야죠. 네. 그래야지 안 됐을 때를 대비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기아 멘트는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지금 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네. 식의 멘트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네. 베르세르크님께서 옆에 계신 아나운서님 누구시냐고 노서진 아나운서고요. 예, 오늘 처음 스포츠앤 플러스에서 인사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들 댓글들을 취합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첨언을 하자면은 류 단장님 딸뻘이에요. 네, 딸뻘이니까. 네. 네. 어머니하고 나이가 비슷하네. 그러니까요. 네. 자, 그렇습니다. 네. 자, 내일 잔류. 그렇다면은 관심이 쏠리는 거는 물론 다른 팀이긴 하지만 NC의 하트입니다. 네네. 네. 하트는 들려오는 얘기가 있나요? 하트는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져요. 오. 네, 여러 가지로. 네. 제가 아까 기아 멘트하고 비교할 때 NC는 좀 다른 결이거든요. 네. 구단에서 하트에 대한 이제 얘기가 조금 좀 다른 결이고 하트도 미국을 가고 싶은 그런 얘기가 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하트는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원래도 선수 레벨을 놓고 봐도 하트가 내일보다 좀 위라고 보여졌어요. 자, NC 팬들 입장에서는 진짜 하트를 어떻게든 잡아줬으면 좋을 텐데 네, 녹록진 않아 보여요. 네, 좀 네.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뭐 돈도 돈이고 하트의 의중도 아마도 그쪽으로 좀 더 쏠려 있는 것 같고. 네.
자, 그리고 다른 팀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LG도 외국인 선수 계약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메이저리그에서 20승을 올린 요니 치라노스 선수가 LG와 계약을 맺었어요. 네, 오늘 발표했잖아요. 네. LG가 이제 기존의 디트리겐스하고 재계약을 포기하고 이제 그 요니 치라노스라는 베네수엘라 선수를 100만 달러 풀 개런티로 네. 영입을 했습니다. 엘리자이저 에르난데스도 베네수엘라 선수거든요. 네. 이 두 선수가 같은 이제 베네수엘라 선수니까 이 케미 측면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를 영입할 때 좀 그런 것도 고려를 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아예 이제 그런 미국 선수를 3명을 꾸리거나 아니면은 아예 중남미 선수를 꾸리거나 이런 게 좀 3명의 좀 케미가 좋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좀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저는 잘 당연히 그 내부 사정을 모르는데 외인들끼리 갈등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있을 수 있죠. 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뭐 세 사람만 모여도 당파 싸움 한다는 옛날에 우리나라에 얘기가 네. 있듯이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놓고 그런 거는 별로 없는데 네. 좀 아무래도 좀 문화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 외국인 선수도 네. 미국과 중남미는 또 다르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래서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흔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한태룡님 맞습니다. 통산 20승이 맞죠? 예. 한 해 20승이 아니고 그쵸? 네. 한 해 20승인데 크보 안 오죠. 태물 선수는 올 수 있죠. 어떤? 태물 선수. 아 퇴물 선수. 네. 아 자신의 역대 최고 커리어가 네, 한 해 20승인데 최근 뭐 3년 5년은 안 좋은 선수는 네. 올 수 있죠. 네. 그리고 이거는 야디어 몰리나님 앤더슨 실바 닮은 느낌 모르시죠? 네? 앤더슨 실바. 아, 오 그래도 아시네 이거 UFC. 뭐지? 예. 이거, 예, 그거. 진짜 닮았어요 근데. 예. 알겠습니다. 근데 요새 보면은 메이저리그 경험이 좀 많은 선수들이 특히나 올해는 계약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제가 이제 뭐 단장하고 구단에 있을 때는 100만 달러 상한선이 설정돼 있으니까 일본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약간 좀 바뀐 것 같아요. 이게 왜 바뀌었냐면 이제 한국이나 일본을 오는 외국인 선수들은 특히 투수의 경우 그러니까 미국에서 메이저리그와 이제 트리플 A를 왔다 갔다 하는 선수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게 아니면 메이저에서는 선발을 못 뛰는 선수, 불펜 아니면 스윙맨 이런 선수들이 오기 때문에 아시아를 오는 이유는 선발 기회를 보장받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근데 일본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한국은 5명의 그 선발 투수 중에서 2명이 외국인 선수잖아요. 네. 원투펀치잖아요. 1선발 아니면 2선발. 네. 그 선발 기회가 완전 보장돼 있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한국은 5선발 로테이션이지만 일본은 6선발 로테이션이거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B급 잘못하면은 2군 내려갈 수도 있고 그리고 불펜으로 강등될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선발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지금 한국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가.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 구단이 외국인 선수 구성에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거의 반 이상 정해진 거죠. 그렇죠. 많이 정해졌습니다. 네. 롯데도 레이에스와 재계약 맺었고, 네. 예. 그리고 삼성도 레이에스 그리고 디아즈랑 네. 재계약 맺었고요. 저 한 명만 남았죠. 네. 자 그리고 뭐 SSG도 두산도 이제 타자 케이브 선수를 영입을 했고 SSG도 영입을 했고 자 그리고 가장 기사가 많이 나오는 키움이 좀 재밌는 선택을 했어요. 일반적인 선택은 아니고요. 네. 지금 KBO 리그는 선발 투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수를 1선발, 2선발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올해 키움이 당초에 강력한 최하위 후보였지만 후라도하고 헤이수스가 워낙 잘 던져갖고 선전을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구도를 바꾼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발을 1명 쓰고 외국인, 그 다음에 외국인 타자 2명을 쓴 거예요. 완전 파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결국에는 26년을 노린다. 키움은 26년 대권을 노린다. 이렇게 타자 둘과 외인 투수 한 명을 갖고. 그러니까 네. 지금 왜 외인 투수를 1명을 쓰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네. 선발 투수를 4명의 국내 선수 기회를 주는 거예요. 키우겠다. 예. 그래서
26년을 보는 포석이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네. 돼요. 그러니까 원래 투수 2명이랑 타자 1명을 일반적으로는 네, 보통 뭐 그렇죠. 규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규칙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왜냐면 네. 투수가 귀하니까 네. 중요하고 또 네, 그렇죠. 네. 어. 자 타자 2명. 그러니까 헤이수스랑 후라도 둘 다 포기를 했고 네. 푸이그 이제 개명을 한 카디네스 카디네스 아. 개명한 네. 카디네스 그리고 로젠버그라는 선수와 네.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니 근데 무슨 공포의 외인 구단도 아니고 네. 푸이그랑 카디네스를 좀 논란이 있어요. 네 그렇죠. 선수. 네 약간 좀 위험 부담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뭐 좀 과감한 선택이죠. 네, 과감한 선택인데 푸이그는 뭐 이슈가 있으니까 네. 사실 미국에서 이제 그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담이 있고 카디나스는 올해 삼성에서 이제 그 부상 전력 때문에 다시 또 한국에서 뛰기 쉽지 않다고 봤는데 그런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카데나스의 그 부상 그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키움은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모험적인 선택을 한 게 좀 어찌 보면 공격 강화를 제대로 하겠다. 그렇죠. 그런 아니 뭐 선포. 예. 그냥 표면적인 거는 타격 않을까. 강화예요. 네. 근데 저는 내면적으로는 26년을 바라본 포석이 아닌가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올해 그 타선이 좀 약했거든요. 네. 그래서 타격 강화를 위해서 외국인 타자 2명을 쓰는 건데 저는 그것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그런 배경도 있을 수 있다. 제가 네. 볼 때는. 그러니까요. 네. 그렇군요. 근데 카데나스는 이번에 이제 개명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알죠. 네. 네, 알죠. 네. 그 등록명을 바꾼 건데. 등록명을 바꾼 네, 네. 거잖아요. 등록명을 바꾼 네, 거예요. 이게 비슷한 사례가 2020년에 그 SK 킹엄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이 선수가 이제 시즌 중에 부상으로 이제 이탈을 했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한화가 그 영입하면서 등록명을 바꿨어요. 킹엄으로. 네. 예. 또 킹엄 선수는 SK 때는 그 캠프 때 평가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 좀 선수라고 융화도 잘 되고. 네. 그래서 별명이 킹엄마였어요. 오. 예. 그렇게 좋은 평가였는데 시즌 때 초반에 그냥 부상으로 빠지면서 네. 네. 좀 평이 많이 안 좋아졌죠. 네. 근데 이제 다음에 하나가 영입했는데 또 부상으로. 또 부상했어요. 예. 한 3개월 했다고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부상으로. 아 근데 저도 이제 그냥 기사에서 본 건데 기사였나 아니면 커뮤니티 글이었나 카디네스 네. 뉴 버전 카디네스가 뭐 이제 그 키움에서 발표를 했다면서요. 옆구리에 문제 없다. 네, 그러니까. 근데 실제 부상은 허리다. 네. 네, 옆구리가 아니라 뭐 비슷한 부위긴 합니다만. 네. 근데 이제 그 병명 자체가 틀리더라고. 뭐 전방위 측면 어쩌고 저쩌고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죠. 그때 옆구리라고 삼성에서 옆구리라고. 그 당시에 옆구리라고 했었어요. 네, 근데 네, 그 옆구리 당시에 통증. TV에서 잡히는 게 허리를 잡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허리 같이 보였거든요. 옆구리하고 허리는 완전 다르죠. 다른 부위죠. 근데 그리고 선택을 한다면은 네. 굳이? 푸이그는 일단은 뭐 다른 논란이긴 합니다만 이 친구는 이제 부상이잖아요. 네. 부상은 사실상 좀 뭐 푸이그도 논란이 뭐 있으나 그래도 푸이그는 써봤던 사람이고 네. 굳이?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만큼 확신이 있는 거죠. 왜냐면 그리고 카데나스가 아니라 카디네스가 작년에 이제 반짝했지 않습니까? 네. 올해. 올해 진짜 올해지. 네. 올해 반짝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기간은 짧았어요. 네. 평가를 내리기엔 좀 짧은 기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거나 대체로 왔던 선수니까. 그게 이제 그 당시에 키움에서도 원래 높게 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카데나스를. 근데 저는 뭐 카디네스보다도 푸이그가 나이가 지금 적지 않거든요. 네. 지금 3년 만에 복귀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조금 리스크는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아빠는 하나팬님이 카디네스는 싸죠. 60만 달러 중 옵션이 20만이다. 네. 옵션이 컸구나. 3분의 1이 옵션이네. 당연히 옵션은 걸죠. 그러니까 거는데 이제 그 비율이 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진짜 키움이 올해도 도깨비 팀 같은 모습을 좀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내년에는 어떨 것 같으세요?
다른 야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 올해는 타격이 너무 약했잖아요. 네. 이정우 선수가 빠져나간 그 공백이 너무 컸고 그러다 보니까 야구가 조금 재미가 없다고 봐야 되나? 점수가 잘 안 나니까. 사실 KBO 리그가 올해 좀 천만관중의 흥행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홈런 야구예요. 그렇죠. 네. 사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막장 드라마 시청률이 좋다. 그런 것처럼 네. 왜 한국 야구가 인기가 있냐. 네. 8회 9회 드라마틱하게 바뀌잖아요. 일본 야구 재미가 없는 게 그거예요. 투수들이 좋기 때문에 네.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아. 우리나라는 뭐 그냥 KBO 리그는 8회 9회 그냥 뭐 몇 점, 서너 점 차도 뒤집히거든요. 네. 그래서 재밌잖아요. 네. 일반 팬들이 볼 때는. 근데 그런 야구가 사실 관중 유입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볼 수도 있다. 그래서 네. 키움이 올해하고 다른 색깔의 야구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출 선수도 보면은 그 김동엽 선수라든가 강진성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는 풀리자마자 바로 데려왔거든요. 근데 그 방출 선수도 투수는 영입이 없었어요. 네. 투수는 적극적으로 영입을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제 타격 강화에 포커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 네. 약간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을 한 키움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아직 최원태 얘기는 아직 하지 않았죠. 아직 안 나중- 했습니다. 나중에 예. 다들 나중에 기다리고 계신 거 아니요 같아요. 김하진 기자가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아. 같이 해야지. 저 나중에 전화 연결해서 싸움 붙여야지 내가 또. 두 분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과연 누구 얘기가 맞을지. 네. 예. 그러면은 얼추 웨인 얘기는 다 한 것 같은데 혹시 이번에 계약 맺은 외국인 중에 류 단장님이 좀 눈여겨본 선수 있으세요? 선수보다는 두산이 네. 사실 그 3명 외국인 선수 다 교체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3명을 다 100만 달러 상한선에 개런티를 다 한 거예요. 아주 이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올해 두산이 사실 외국인 선수 때문에 고생했잖아요. 맞아요. 외국인 선수만 기대를 했으면은 두산이 그 5위로 끝날 게 아니고 뭐 한 준플레이오프 이상 2, 3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전력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올해는 좀 완전히 좀 외국인 선수가 FA보다는 외국인 선수에 집중한 그런 좀 전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계속 버퍼링이 있다고 이제 다 올라오는데 이 부분에 이제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특히 류 단장님 말씀하실 때 버퍼링이 걸린대요. 아 저요? 왜일까? 아 제가 뭐 잘못했나? 아니 마이크? 인터넷 문제겠죠. 네. 그래요. 인터넷이 네. 사람 가리니까. 음.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최원태 선수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나눠볼까 하는데 일단은 뭐 FA 시장 그 사이 업데이트는 딱히 없죠. 네 없죠. 예. 네, 김원권이 마지막 아닌가요? 김원곤이 마지막이죠. 네. 김원곤 선수가 저희가 월요일 날 방송했을 네, 때 네. 그때 계약 맺었다는 네, 소식이 네, 오피셜로 떴었고, 네. 네. 그 총액 6억 원이었죠. 2년에 네, 네. 계약금 이액에 연봉 1억 원, 인센티브 최대 1억 원. 네, 네. 그러면은 삼성은 류지혁이 남네요. 네, 네. 어떨 거라고 보세요? 지금 잔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이제 뭐 두산 소문도 있었는데 두산은 아닌 걸로 지금 보이고요. 그러면 지금 다른 구단에서 유재혁 선수를 데려갈 분위기는 없거든요. 네. 그 유재혁 선수는 잔류 가능성이 높고 지금 뭐 LG 같은 경우 최원태 선수에 대해서 되게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지만 삼성은 유재혁 선수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잔류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인터넷 없이